안녕하세요. 서울콘치과 대표원장 손승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궁금했던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실생활에서 좀 놓치기 쉬운 우리 치아에 안 좋은 음식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아를 올바르게 양치할 수 있을지, 특히 좀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양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입안을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음식은 끈적끈적한 음식입니다. 최근에 저희 어떤 연휴가 있었죠? 한가위죠.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 지나고 저희 치과에 오신 많은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들로 치과에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어떤 거 드셨냐? 그러니까 한과 드셨다, 약과 드셨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명절 전에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끈적끈적한 음식은 최대한 좀 피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점점 치아에 달라붙으면 충치를 아주 쉽게 만들어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일수록 충치 발생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충치 보다는 치아가 마모되거나 치아가 깨지거나 보철물들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끈적끈적한 음식 피하시고 식사하시고 꼭 양치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핫했던 음식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탕후루 있었죠. 요화정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스웨덴 캔디, 스웨덴 젤리라고도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맛있고 또 핫하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양치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성도가 좀 높은 음식, 특히 음료들을 좀 피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레몬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온 음료도 여러분들 많이 마시잖아요. 전해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운동 후에 전해질 보충에는 확실히 효과적인데요. 치아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아의 산도를 좀 높이거든요. 산성도가 높아지면서 산화가 돼버리면 범랑질이 부식이 됩니다. 범랑질이 약해질수록 당연히 치아가 약해지겠죠. 정치도 잘 생기고 특히 마모증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도 높은 음식을 줄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제로 콜라 많이 드시죠? 그런 제로 음료들도 당 성분이 100% 없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딱 마실 때 그 탄산의 그 짠 느낌이 참 좋아서 마시는데 탄산 음료들이 치아를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치아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제로 음료들도 조금은 줄여주시는 게 치아를 위해서는 충분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산도 높은 음식, 음료를 드신 후에는 바로 양치하시면 사실은 좋지 않아요. 치아가 산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약해져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칫솔질을 세게 해버리면 치아 마모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권고드리는 30분 후에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질기고 딱딱한 음식인데요. 평소에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 마른 오징어나 그런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음식들이 점점점 치아를 안 좋게 하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깨져서 오시는 분도 많고요. 치아 균열증, 저희가 크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깊게 치아가 파절돼서 오시면은 치료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딱딱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과 오셔가지고 예방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씹었다가 뗄 때 시큰거리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치과에 오셔가지고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자, 떡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빵이나 그런 어떤 탄수화물들은 입안에서 이제 침, 아밀라제를 만나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포도당이 여러분들 뭐예요? 설탕입니다. 설탕. 빵을 드시는 거는 설탕 먹는 거랑 입안에서 치아가 받아들이는 건 똑같아요. 설탕 많이 먹고 당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충치가 잘 생기겠죠.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간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양치하는 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중간중간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가글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물을 드실 때 우물우물해서 이렇게 입안에 있는 음식물들은 최대한 가글해서 없애주시는 것이 치아 관리에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참 저도 좋아하는데 뜨거운 국밥. 정말 추울 때 뜨끈뜨끈한 이제 국물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온도 자극이 심해지면은 치아도 팽창을 합니다. 실제로 치아가 탄성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축했다가 또 커졌다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빈번한 온도 자극이 들어가면은 치아가 점점점 깨져나가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고 뜨거운 거, 찬 거 먹을 때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위해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음식들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카레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홍차도 치아를 변색하게 만든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김치찌개 많이 좋아하시죠? 김치찌개도 치아를 쉽게 착색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참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많이 먹는 커피도 치아 착색을 이제 유발시키는 원인 음식 중에 한 가지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저희 치과에 미백 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1년에 뭐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미백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백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음식들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꼭 빨대로 드시라. 치아를 피하고 밖에서 목구멍으로 바로 커피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빨대를 사용하시면 그런 거 좀 줄일 수 있고요. 그 밖에 뭐 우리가 꼭 씹어야 되는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시는 게 착색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회전법 많이 아시죠?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닦으시는 분도 많은데, 잇몸이 막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으신 분들은 평상시대로 닦으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양치할 때마다 피가 좀 나고 평소에도 잇몸이 자주 붓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스법이라고 하는데요. 치석이요, 치아 머리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잇몸 안쪽, 치아 뿌리 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안쪽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 치석, 플라그를 닦아주시는 게 이 바스법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밀어 넣습니다. 밀어 놓고 닦아주실 때 절대 앞뒤로 세게 닦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잇몸이 상하고 피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마일드한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마일드하게 앞뒤로 10번 닦아줍니다. 치아 하나만큼 옮겨요. 칫솔모를 한 칸만 옮겨서 그 앞쪽 치아를 또 닦아주는 겁니다. 또 앞으로 와서 닦아주고 닦아주고. 우리 어금니가 16개예요. 그러면 16번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안쪽이 있죠. 안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닦아줘요. 그러면 총 32번이 되겠죠. 앞니 쪽은 어떻게 하냐, 앞쪽은 이렇게 닦아주시고 안쪽은 세워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세워서 일반적으로 닦아주시면 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칫솔모를 잇몸 안쪽에 넣어서 닦아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3분 만에 절대 양치가 안 됩니다. 최소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바쁜 아침에는 힘들어요. 점심때 회사에서도 힘듭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바스법을 좀 닦아주시면 엄청난 효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칫솔모는 덴티폼이라서 좀 큰데요. 칫솔모는 작은 거를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안쪽 어금니 뒤쪽까지 꼭 닦으셔야 되거든요. 이 칫솔모가 너무 크면은 이게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모는 좀 작은 거, 그리고 칫솔모는 너무 부드러운 걸 좀 쓰시면은 저는 좀 권해드리진 않아요. 양치가 잘 안 되거든요. 한두 번 닦고 됐겠거니 했는데 보면 플라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단단한 칫솔물을 좀 써주시고 여러 번 좀 안쪽을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칫솔은 다 좋아요. 다 좋고 여러분들이 양치를 최대한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치약 어떤 거 써야 돼요?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마트에 가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치약은요, 전부 다 인증이 되어 있는 공신력 있는 치약입니다. 어떤 걸 사실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좀 치아가 너무 좀 시려하시는 분들은 시린이 전문 치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치약들을 쓰시면 시린 증상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고, 치아를 조금 더 하얗게 원하시는 분들은 또 미백 치약, 여러 기능성 치약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시면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원활하게 좀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소 함유량이 조금 있는 게 좋아요.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950ppm 이상 되는 고농도 불소 함유된 치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치약 사용량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짜시지 말고요. 완두콩 크기로 요만큼만 이제 짜서 사용해도 충분하다라고 권고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쓰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좀 적으면은 거품도 안 나고 양치하는 느낌이 좀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완두콩보다 조금 더 큰 콩 사이즈로 좀 양치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치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치실을 그냥 단순히 치아 사이를 넣었다 빼서 이제 음식물을 좀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치실은요, 치아 사이를 닦는 칫솔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꼭 넣었다 그냥 빼지 마시고요. 넣은 다음에 앞쪽으로, 우리가 가슴 쪽으로 당기면 이 앞쪽 치아가 있겠죠. 앞쪽 치아의 뒷면을 누르면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 밖으로 밀어주면서 뒤쪽 치아의 옆면을 또 닦아주시면서 올리시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2번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치간 칫솔인데요. 사실 치간 칫솔 갖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잇몸이 내려가서 공간이 크신 분들은 이걸 좀 쓰시는 게 좋고요. 이 치간 칫솔 쓰면은 잇몸 사이 공간이 커지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걸 많이 이렇게 쓴다고 해서요, 잇몸 사이 공간이 커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잇몸 사이 공간이 커지는 건 잇몸 하방에 있는 잇몸뼈가 내려가야지 거기에 따라서 잇몸이 같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결국 치주염, 풍치가 있으신 분들이 공간이 커지는 겁니다. 그걸 예방해주기 위해서 평소에 양치, 그리고 치간 칫솔로 음식물을 잘 제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임플란트 환자분들은 치아 사이 공간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치과에서는 치료 후에 항상 이 치간 칫솔을 많이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이 치간 칫솔도 치아 사이사이에 관리하시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구강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글 있잖아요. 가글액. 그리고 이제 혀 클리너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이제 양치를 하지 않고 가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이게 가글만으로도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활동성이 확 저하가 돼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확실히 있고요. 다만 이제 양치 직후에 가글을 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일정 텀을 두시고 가글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혀를 저도 양치 후에 이렇게 좀 닦아주는데요. 혀를 좀 마지막에 닦아주시는 것들이 이제 구취 예방에도 좀 확실히 도움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혀도 혀 클리너나 칫솔로 좀 관리해 주시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해야 될 음식들 효율적인 구강관리법, 양치 습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시고 음식들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주의하시면서 드시면은 구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